자, 우리가 아까 전에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부터가 좀 학교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거든. 첫 번째 지구온난화인데, 자, 지구온난화라는 거랑 뭐랑 좀 차이를 알아야 되냐면, 온실 효과. 자, 온실 효과는 뭐고 지구온난화는 뭐냐? 오해.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현상이죠. 그럼 지구온난화는 뭔데? 따뜻함을 넘어서 뜨겁게 유지되는 현상이야. 자, 그럼 결국은 공통점은 뭐냐면 종류가 같아요. 이걸 일으키게 하는 기체의 종류. 이걸 일으키게 하는 기체를 뭐라고 해? 네, 공통점은 기체의 종류인 온실 기체가 같아요. 온실 기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뭐 있어? 수증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테인도 있고,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거든. 오존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온실 효과는 꼭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얘는 일어나면 안 돼요. 효과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야. 자, 이건 한 끗 차이다.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온실 기체가 그대로 유지만 되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만약에 온실 효과가 안 생기면 어떡할 건데? 온실 효과가 없으면. 자, 온실 효과가 없으면 하루에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지구의 일교차가 100도예요. 일교차가 뭐야? 하루 중에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의 차이. 일교차야. 그럼 100도가 난다는 건 뭐냐면 니네가 아침에 학교 갈 때 등교할 때는 영하 50도야. 근데 지금 노스페이스 대장 패딩 입어도 지금 살까 말까 죽을 지경인데 한낮이야. 그러면 영상 50도야. 다 벗어도 더 뒤져.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줄 아냐? 지구에 정상적인 생명체 진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온실 효과는 꼭 있어야 돼. 야, 너네 오늘도 보면 오늘 가장 낮은 온도가 몇 도 되는 줄 아시네? 제일 온도 낮았을 때가 한 8도 정도 돼요. 7도, 8도. 근데 오늘 한낮에 가장 온도 높았을 때가 16도 정도. 그럼 뭔 뜻이야? 하루의 온도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봐야 10도밖에 안 나요. 이렇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온실 효과라는 거는 이건 이제 나중에 더 정확하게 배울 건데, 온실 효과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거든. 자, 지금 요거까지 합시다. 지구에 태양의 에너지를 줄 거야. 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불러요. 하지만 이거 받은 것만큼 지구에서 나가야 돼. 자, 그럼 만약에 태양에서 들어온 양이 100이라고 봅시다. 지구에서 나간 양이 얼마일까? 100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온 양보다 조금 남기고 나가면 그 남긴 양이 계속 축적, 더워 죽어요. 근데 들어온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갔대. 얼어 죽어. 무조건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 상태를 우리 어떤 걸 유지한다 라고 하냐? 복사 에너지를 유지한다. 그래서 복사 평형 상태다 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요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100이 들어와서 100이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생기게 되면 온실 효과도 마찬가지야. 너네 온실 효과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이불 덮는 거랑 똑같아요. 겨울철에. 근데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겨울에 지금 영하 20도 얼어 죽겠어. 존나 추워. 추워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추워 죽겠으니까 이불 팍 덮는단 말이야. 그 이불을 팍 덮자마자 와 따뜻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팍 덮으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불 덮는 효과 아니야. 이게 온실 효과야. 야, 그러면 온실 효과라는 뜻이 뭐냐? 왜 따뜻한 거야? 따뜻한 이유는 너네 때문이야. 너네가 덮고 있는 이불 때문에 너네 몸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갔다가 이불 밖으로 못 나가. 다시 들어와. 그럼 다시 나간 게 다시 들어와. 따뜻하게 데펴지는 거야. 이게 마찬가지야.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 일부가 나가려고 하던 것을 다시 잡아서 지표로 재방출시켜. 그 다음에 다시 나가려고 하는 걸 다시 잡아서 방출시켜. 이게 이불 덮는 거랑 똑같다. 근데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요 양이 증가해. 일부 더 나가야 되는데 이걸 더 잡아두는 거야. 더 잡아두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현상. 이게 지구온난화예요. 그럼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 때문이냐?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산화탄소예요. 자, 대신 이렇게는 알아야 된다. 이산화탄소는 안 좋은 기체야. 다 없어져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근데 지구온난화 현상은 이게 너무 많아질 뿐. 다시 해줄게. 이산화탄소는 원래부터 지구에 있었어. 근데 이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뜻이에요. 다시 아까 전에 했던 거. 왜 늘어나? 왜?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에. 자, 그럼 화석연료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너희들이 아는 화석연료가 내가 다 뭐로 이루어졌겠냐? 탄소, 난 수소 이걸로 이루어졌어요. 화석연료가. 탄소나 수소 같은 걸 떼면은 계속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자, 봅시다. 내가 산업혁명이 1900년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이때부터 석탄이나 석유를 쓰기 시작한 거야.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왔다 갔다 해. 근데 거의 평균치를 보면 똑같아요. 평균치. 근데 요게 요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때 1980년대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이때부터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하고 2000년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2021년 지나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러다가 지구 못 산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자 합의를 해요. 여기서 이제 국제적 합의가 또 나온다. 너네 한빛고는 배웠지? 국제적 합의. 너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뭐 람사르 해봐 이런 거잖아. 여기도 뭐뭐 협약이 나와. 그거랑 전혀 다른 협약이야. 여기는 지구온난화를 좀 규제하자라는 협약이고 그때는 생물 다양성 감소를 위한 협약이고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파리 기후 협약 요거랑 그다음에 도쿄 우정성 요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만 기억합시다. 자, 대신 지금도 보면 이게 이산화탄소가 석유나 석탄을 안 썼다고 해도 약간씩 변해. 자, 변하는 이유가 뭘까?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에 있는데? 바다에 잘 녹아요. 바다에 잘 녹는 기체야. 자, 너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어떨수록 잘 녹는다 그랬어? 낮을수록. 그러니까 기체가 물에 녹기도 하고 여름이 되면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지멋대로야. 근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다 이거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우리 인간의 화석연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단 여기서도 한 개 더 알아야 돼. 이산화탄소의 함량은 계절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여름철과 겨울철 중에는 언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높을까? 잘 찍어봐. 겨울이요. 왜? 추우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래, 난방할 때 우리가 화석연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름철보단 겨울철에 1년 중에도 이산화탄소의 양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합시다. 자, 근데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체들이 또 있거든. 자, 메테인 같은 게 좀 대표적인 새끼인데, 자, 먼저 이거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은 기여도적인 측면을 보면 누가 더 기여도가 높아? 요게 높아요. 그러니까 기여도라는 거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냐 이거야. 주범은 기여도적인 측면 얘야. 근데 문제가 동일한 양이 있다면 이때부터는 달라져. 얘랑 얘가 동일한 양이 있잖아. 그러면 누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줄 아니? 이게 훨씬 많이 줘. 근데 지금은 기여도가 얘가 높대. 그럼 뭐 때문이라는 거야? 양이 많다는 거지. 얘보다 얘가 양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같은 양이 있잖아? 이건 심각해진다 이제. 이거보다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한 20배. 훨씬 위험한 기체야. 근데 얘도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 그럼 얘는 왜 늘어나는 거야? 그래, 가축 사용이 지금 계속 증가하거든.
소나 돼지들이 역대 지구상 가장 많이 살아요 지금. 왜? 먹으려고. 그렇지. 먹어야 되니까. 너네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 줄 아냐? 혹시 알고 있나? 이마트에 가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어요. 지금 한우가 반값이야. 거짓말 아니야. 원래 살려고 하면은 한우가 지금이야 지금 엄마한테 오늘 가서 빨리 얘기해. 한우 먹고 싶으면. 어? 국거리밖에 안 나왔어요. 국거리밖에 안 남았다고? 네. 다 팔렸어 벌써? 네. 야씨 역시 정보가 빠르면. 내가 기사를 봤는데 원래 한우 100g에 12,000 얼마인가 13,000 얼마래. 진짜 50% 할인하는 거야. 6,000 얼마야. 당연히 먹고 싶잖아. 싸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마트에 간 거야. 2시간을 기다렸대. 2시간을 기다렸는데 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어. 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100만 원씩 한우를 집에 재워놓다가 먹으려고 100만 원을 줬어. 그 사람이 2시간 기다렸단 말이야. 이게 뭐야? 소새끼들을 지금 존내 키운다는 거지. 왜? 먹으려고. 내가 얘기했지. 어떻게 해야 지구온난화가 없어져? 인간을 죽여야 돼. 저 지금 촬영하는데 이런 얘기 한 건데. 자, 그래서 이 인간이 실제로 모두 너무 많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쳐요. 자, 근데 가축들 중에서도 아까 내가 얘기한 돼지보단 소가 문제야. 왜? 소는 뭘 하냐?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되새김질이 뭐야? 그쵸? 그걸 또 먹어. 또 이거 우액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메테인이 나. 근데 이게 되새김질이 이게 동물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게 봅시다.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겁니다. 근데 여기도 가축 사육이라는 게 나오지.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동물을 이제 사육하게 됐을 때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서도 매출이 돼요. 동물들도 그렇지만 인간들도 호흡할 때 계속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많아지나 이거지. 근데 소화 활동에 의한 메테인 배출,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과도한 삼림 벌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그냥 나무를 지금도 계속 베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너네 여의도 면적만한 게 없어져요. 계속 산을 나무를 베거든. 나무를 왜 베냐? 니네가 쓰려고 종이 만들려고. 결국 뭐야? 인간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계속 베면 문제가 뭐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한다. 그럼 광합성 할 때는 어떤 기체를 먹어? 그렇지, 이산화탄소를 먹잖아. 식물을 베버리면 먹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계속 또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더 감소할 거를 감소하지 못하도록 시키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이산화탄소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가 계속 가속이 되면 지금도 계속 가속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냐? 효과가 아니지,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냐? 나오는 게 해수면 상승이 첫 번째야. 자, 너희들이 이건 분류를 잘해야 된다. 해수면이 왜 올라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틀린 거 아니야? 빙하가 녹으니까요. 해수면 높아지죠. 자, 틀린 건 아닌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자, 이게 너네 전봇대 보면은 전봇대 전선이 팽팽하지가 않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약간 늘어나 있어. 언제? 겨울에. 이 여름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더 늘어나. 실제로 이렇게 됐다. 이거 니네 한번 나중에라도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봐. 이 도시 지역은 전봇대 전선이 지금 거의 안 보여요. 지하에 묻어버리니까. 시골 가면 아직도 전봇대 전선 보여. 전선 보면 시골을 할머니 집 간다는 애들 많잖아. 그럼 문자 보내. 여름철에 한번 전봇대 사진 찍어보고 똑같은 자리에서 겨울철에 사진 찍어봐. 둘이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 여름철이 되면은 모든 물체는 온도에 따라서 팽창과 수축을, 모든 물체는. 그럼 고체도 심지어 이렇게 되면 액체는 더하겠지. 그럼 봐봐라. 액체도 온도가 높아지잖아? 팽창해. 온도가 낮아지잖아? 수축을 해. 근데 지구온난화라며.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지. 그럼 바다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는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줄게. 해수면이 상승하는 두 가지 이유가 빙하 융해도 맞아. 근데 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를 따져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야. 해수의 열팽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상이변도 나타날 수 있고 생태계 변화도 나타나고 해양산성화는 왜 나타날까?
예,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바닷속에 더 많이 녹을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으면 우리 무슨 이온이 된다라고 배웠냐? 화학 다 배운 인간들이야 우리. 탄산이면 되죠. 산성이요 산성. 그래서 해양 산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뭐 기타 현상들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비단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너네들도 생각 잘해봐. 지금 막 패딩 입고 이런 인간들도 있는데, 너네 반팔을 언제까지 입었는지 생각해봐. 반팔. 오늘이 8월까지밖에 안 입었어. 너 그럼 9월달부터 너 긴팔 입고 다녔어? 그건 아니잖아. 오늘이 10월 30일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물론 나일 수도 있어. 나는 반팔을 10월 20일까지 입었어. 10월 20일까지. 지금 긴팔을 입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좀 있으면 아마 패딩 입을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제 봄과 가을이 거의 없어요. 사계절이 진짜 뚜렷했었는데 이제 봄, 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바뀐 거예요. 다열대성 기후. 근데 너네 뭐 응답하라 이런 데 나오지 않냐? 예전 우리나라 뭐 엄청나게 오래전이 아니라 1980년대 막 이때만 보더라도 인간 사람들이 먹고 싶었던 과일인데 비싸서 못 먹었던 과일들 바나나였네. 바나나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안 됐어 원래. 그러니까 다 전량 수입해야 되니까 비싸지. 근데 지금은 바나나 집에 있어 가봐 안 먹잖아. 제일 흔한 과일 중에 하나 된 거 아니야? 지금 바나나가 원래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자랐단 말이야. 지금도 자라지. 지금은 내륙 지역에서도 자라. 바나나. 그만큼 재배 면적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게 뭔 뜻이야? 바나나는 열대과일이다. 열대 지방에서만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이만큼 기후가 점점점 바뀌고 있는 이유가 이산화탄소의 함량이나 메테인 함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뭐 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 근데 잘 봐봐.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댔어? 메테인 양이 많댔어? 이산화탄소가 많댔지. 근데 봐봐. 얘는 310이야. 얘는 1000이야. 이게 더 많은 거 아니야? 아니가 다르죠. ppm 농도랑 ppb 농도랑 달라요. 이게 훨씬 더, 이게 더 낮은 단계야. 그래서 이게 양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은 건 아니야.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개념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마열대 기후가 확대되고 계절의 길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진다. 계절의 길이도 있고 봄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 뭐 이런 것들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 같은 거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오늘 배울 내용의 중요한 내용부터 이제 공부합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에요. 자,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거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지구로 들어오는 것도 있다 그랬단 말이야. 자, 아까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뭐라고 불렀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지구 복사 에너지. 자, 근데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둘 다 빛의 일부의 형태야. 빛 에너지의 형태야. 근데 태양에서 들어오는 건 어떤 선 영역인 줄 아냐? 너네 햇빛을 분광기에다가 쫙 펼쳐보면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영역을 무슨 선이라고 했어? 가시광선이에요. 자, 근데 가시광선에서 파장이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파장이 짧고 점점점 파장이 길어진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하나의 파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파장이라는 게 짧다는 거는 뜻이 뭔 줄 아니?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근데 여기 부분은 파장이 좀 길거든. 파장이 길다는 거는 에너지가 조금 작다는 거야. 자, 근데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된다.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에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똑같아. 양은 똑같아. 근데 문제가 있어. 너네 하루 중에 태양 복사 에너지는 몇 시간이나 오냐? 계속 안 오지. 태양을 바라볼 때만 오고
태양 뒤편으로 돌아가면 안 와요. 그럼 태양을 바라봤다는 거는 결국 뭐야? 해 떠있을 때. 하루 중에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해 떴을 때가 몇 시간이야? 12시간 동안 떠 있잖아. 물론 뭐 여름이면 더 떠 있고 겨울이면 더 짧아지지만 평균치 되면 12시간이에요. 12시간 동안 태양 복사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이 100이 들어오는 거예요. 100.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계속 나가. 24시간 동안. 그래서 100이야.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 비교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단파의 형태로 들어오고 얘는 장파의 형태로 나가요. 이 단파가 어떤 선 계열이냐?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면 눈으로 보이는 거야. 태양빛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빨갛고 파란 거. 그게 가시광선이거든. 근데 넌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눈으로 보여? 안 보인다. 왜 눈으로 안 보이냐? 얘가 적외선 영역으로 나가거든. 그래서 가시광선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데도 있어. 뭐 자외선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중요하게 배우는 거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로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의 총량은 똑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도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세로축이 에너지의 크기고 가로축 위도라고 합시다. 자, 여기 0도야. 여기가 30도, 60도, 90도. 이거는 남반구. 여기가 30도, 60도, 90도. 여기는 북반구라고 치자.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 즉 태양 빛은 전체 지구에 균일하게 들어오냐 아니면 위도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오냐? 다르게 들어오잖아.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어디는 제일 적게 들어오니? 적도 지역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덥지. 근데 어디는 추워. 극지방은 춥잖아요. 남극, 북극은. 태양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런 그래프를 따른. 그래서 들어오는 양은 적도 지역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극지방은 많이 안 들어와요. 대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똑같을까 좀 다를까? 다르긴 해. 똑같진 않아. 지구 복사 에너지도 적도 지역이 좀 더 많이 나가. 그렇지만 태양 복사보다는 좀 덜해.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런 식이 돼요. 요게 지구 복사 에너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있다. 지금 여기 면적은 에너지가 남는 거야 부족한 거야? 남아 돌아 부족해? 남잖아. 들어온 게 이만큼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니까. 나간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럼 얘는 에너지가 남아요. 근데 여기 면적은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부족하겠지. 자, 이것도 그러면 전체 지구에서는 균형 있게 맞춰주고 싶어. 그러면 남는 데에서 부족한 쪽으로 보내줘야 되냐? 부족한 쪽에서 남는 쪽으로 보내줘야 되냐? 돈이 없는 그지가 부자를 어떻게 도와? 부자들이 돈이 없는 서민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얘에게 에너지를 줘야 돼. 그럼 주는 방법이 뭐야? 그 첫 번째가 대기의 순환. 대기 대순환. 두 번째가 해수의 순환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약간 부족해서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 했어? 태풍까지 불어줘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위도별로 불균형했던 에너지가 그나마 균형 있게 돼요. 다시 기억 잘해야 돼. 자, 전체 지구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은 어떠서? 전체 지구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은 같다. 근데 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 위도별로 차이가 있다. 위도별로. 자, 그 다음 쌤 여기는요 완전 똑같네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잘 못 그려서 내가 이점으로 그려줘야 돼. 이점으로. 여기 위도가 38도예요. 야, 그럼 38도 지역은 에너지가 완전 균형 있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당연히 살기가 좋지. 여기가 어디야? 우리나라. 38선이잖아요. 38선이 위도 38도예요. 그 지역이 우리나라 지역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빠른 시간에 발전을 한 겁니다. 야, 더워 죽겠대, 추워 죽겠대, 공부가 되겠냐?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가 있고 그래서 공부 잘 되는 거야. 실제로 너희 역사상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너네가 알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선진국, 너네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냐면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냐? 선진국이야. 나 때는 물어보잖아. 우리나라 선진국을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나라 선진 그런 거 없어. 개발도상국이야 그냥. 근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거잖아. 어떤 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좀 바뀌는 줄 아냐? only one. 우리나라밖에 없어. 대한민국 말고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 우리나라 6.25 때 다 무참히 깨지고 다 부서지고 전 세계 중에 180대인가 170대는 제일 못 살았대. 북한보다 못 살았대.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쪽이에요. 엄청나게 발전했거든. 난 개인적으로는 과학 선생님의 견해 쪽은 여기에 있어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자, 이건 뭐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불균형했던 에너지를 균형 있게 보내주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여기 다 나와요. 여기에 요거 있죠, 요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이제 남아 돌고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서 이제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보내주는 방법이 3가지 있다 그랬어. 뭐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대기 대순환. 두 번째가 해수의 순환. 그 다음에 이거 2개가 거의 99%예요. 근데 이걸로도 약간 모자라가지고 태풍이 어쩔 수 없이 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 자, 그러면 대기의 순환이 중요할까? 해수의 순환이 중요할까? 일단 잘 찍어봐. 대기요. 내가 왜 첫 번째 썼겠냐? 대기 순환이 있기 때문에 해수가 움직여요. 다시, 바닷물은 원래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바닷물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건데 대기, 바람이 불어주니까 바닷물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 여기도 나와 있죠? 38도. 38도. 이건 뭐냐? 38도가 기준점이라는 거야. 왜 기준점이에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더 많이 들어오냐? 아니면 많이 나가냐? 요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요 그림을 좀 알고 있어요. 대기 대순환 요거 합니다. 자, 일단은 대기 대순환이라는 거는 공기의 흐름이야. 공기의 흐름. 자, 근데 공기가 왔다 갔다 흘러가는데, 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지구가 지금은 자전을 하냐 안 하냐? 자전을 하지. 그럼 자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랑 자전을 할 때 생각할 때랑 순환되는 게 달라요. 첫 번째, 자전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공기가 하나짜리로 순환돼요. 하나짜리의 순환,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단일세포 모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자전을 하게 되면 약간 달라져. 몇 개짜리의 순환세포가 생긴 줄 아니? 이거 세포라는 게 그냥 구역이야, 구역. 얘는 그냥 한 개짜리 통순환이에요. 근데 자전을 하게 되면은 전향력이라는 영향이 있어. 그러니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내가 얘기해 줄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몇 개짜리의 순환 모형으로 바뀐 줄 아냐? 3개. 3개의 순환세포 모형으로 바뀌어요. 그럼 3개가 되려면 자르면 돼. 왜 0도잖아, 적도, 위도가. 제일 꼭지점이 몇 도야, 위도? 90도야. 3등분 해봐. 그럼 몇 도에서 자르면 돼? 30도에서 한번 자르고 60도에서 한번 자르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모형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보면 0도에서 30을 잘라, 60 잘라, 90까지. 그래서 여기에 순환세포 하나, 두 번째 순환세포, 세 번째 순환세포가 됩니다. 다시 이런 3개의 순환이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뭐 때문에?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의 자전 때문에. 자, 지금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적도에서 극 사이에 3개의 순환세포가 형성된다. 자, 근데 이건 이렇게만 보면 너네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해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줄게. 봐봐. 자, 먼저 여기 적도 30도, 60도, 90도. 자전을 안 한다고 합시다.
자, 자전을 안 한다고 하면 일단 자전을 하든가 안 하든가 어느 지역에 에너지가 더 많아? 여기지. 여긴 더워. 추워. 더우면 공기도 뜨거워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싶니? 아래로 가고 싶니? 위로. 그래가지고 쭉 간 다음에 내려가. 쭉 가면 끝! 이게 요거야. 오케이?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자전을 하면 지구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적도에서 끝까지 못 가요. 가다가 언젠간 떨어져 버려요. 어디에서 떨어지냐? 여기서 떨어져요. 밑으로 쭉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 개짜리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도 떨어졌어. 떨어진 다음에 적도까지 가고 싶은 거야. 못 가. 가다가 자전하는 속도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래서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자, 먼저 이름을 외웁시다. 0에서부터 30도까지의 순환의 이름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부터 90까지는 극순환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먼저 원인을 알아야 돼.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왜 순환되는 거냐? 열에 의한 직접 순환이에요. 얘도 열에 의한 직접 순환이야. 자, 이게 뭔 뜻이냐면은 적도 지역은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고 싶잖아. 그래서 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순환돼. 이 뜻이고, 얘도 마찬가지야. 90도는 추워요.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려고. 내려가서 순환됐다. 직접적인 열에 의한 순환이야. 문제가 가운데야, 가운데. 야, 가운데는 순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긴 내려갔다, 여기는 올라갔다. 봐봐, 올라간 공기가 계속 올라가면은 우주로 날아가는 거야. 내려온 공기가 계속 내려가면 땅속으로 처박혀야지. 이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어줘야 돼. 이어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건 직접순환이라고 할래? 이건 돌고 싶은 거야? 아니야. 그냥 이어준 거야. 그래서 얘를 간접순환이라고 해요. 30부터 60도까지만 간접적인 순환이야. 요 순환 이름이 페렐 순환이라고 해요. 페렐 순환. 근데 이 순환의 반복하는 걸, 이 돌고 있는 걸 누가 제일 먼저 밝혀내는 줄 아냐? 그렇지. 그래서 지가 제일 좋은 거 먹은 거야. 특이한 거. 그래서 이걸 페렐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양쪽 끝에 있는 건 직접적인 순환이고 가운데 있는 것만 간접순환이야. 그 다음에 이름은 각자 이름 외워줘야 돼. 그 다음 바람의 이름도 알아야 돼요. 0에서부터 30도까지 부는 바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니? 무역풍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30에서 60도까지 부는 바람을 뭐라고 해?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편서풍. 그 다음에 여기서 부는 바람을 뭐라고 하냐? 극동풍이라고 하지. 뭐 천재들과 수업을 하는 것 같아. 잘하고 있어 진짜. 자, 그런데 그림을 잘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야 돼. 뭐가 이상하냐? 내가 저번 시간에 똑같이 얘기했어. 뭔가 이상해. 지금 그림이 뭐가 이상해? 안 이상한데요 선생님, 그러지 말고 이상한 게 있어. 뭐가 뭐? 두께가 이상해.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 여기랑 여기의 두께가 달라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여기는 지금 어떤 기류가 있냐? 상승 기류. 그럼 공기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니까 대기가 두꺼운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떤 기류가 있어? 하강 기류. 그럼 계속 압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기의 두께가 여기보다 여기가 두꺼운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효과까지 있다랬냐? 지구는 생겨먹은 게 원이 아니야. 왜? 내가 그 얘기했잖아. 자전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전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돌잖아. 지구가 존나 빨리 돈단 말이야.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피자 도우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럼 지구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어떻게 되면 원이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 저희 찐빵 같이 생겼다.
야, 그럼 여기가 지구의 중점이라고 보자. 그럼 지구 중심에서부터 극지역까지의 거리와 적도 지역까지의 거리 중에 누가 좀 더 큰 거 같냐? R'이 R보다 커요. 그러면 거리가 멀다는 거는 만유 인력 현상이 적어요. 가까워야 인력이 큰 거야. 멀면 인력이 좀 작아.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적도에 사는 게 누구야? 흑인들 아니야? 대부분의 흑형들. 흑형들이 키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많이 안 받으니까 그래. 근데 여기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에스키모들이야. 왜냐, 에스키모들 실제로 봐봐. 키가 작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한 개 더 얘기해 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유전자 자체가 좋아요. 왜? 근데 아시아의 전 인류 중에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신장이 제일 커요. 우리나라만 175가 넘어. 남자의 평균 신장. 아시아권에서 175 넘는 나라 하나도 없어. 그럼 뭐야?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은 우리나라 남자들이랑 결혼하면 좀 그래도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는 거지. 그럼 이제 남자들은 그래. 그따위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인종 중에 가장 이쁘게 생긴 사람이 우리나라 여자예요. 우리나라는 끼리끼리 잘 만나는 거야. 그래서 뭐 짱깨나 쪽발이 그런 볼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는. 자, 아무튼간에 요게 대개 두께도 좀 다르고 순환되는 원인도 좀 다르다. 지금 몇 시니? 벌써 미쳐버린 거. 한 것도 없네. 왜 자꾸 쉬는 시간? 첫 값이.